신계사 템플스테이의 금강산 관광 시범 사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과 국행 수륙제 등 구체적 프로그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구례 화엄사에서 철야 정진을 함께하며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새해 청년 불자 양성과 대학생 불교 동아리 활성화를 다짐했습니다. 경북도청을 출입하는 현직 기자들이 천연고찰 안동 봉정사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후보에 조계종 원로의원 우송 스님이 추대됐고 선운사 주지 후보로 현 주지 경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국공불교 총연합회 세미나에서 승군과 승병 등의 호국불교 활동을 대승적 관점의 불살생 실천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물꼬를 열 시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사 여부와 함께 구체적 형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과 국행 수륙제 등의 우수한 불교 문화가 신계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서 선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높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프로젝트 재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는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경협 카드로 거론됩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을 진전시킬 사전 보상책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일본의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의 시범 사업으로 사실상 굳어진 상태입니다. 열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금강산에서 북측과 실질적인 논의를 벌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계사 템플스테이가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의미가 있다며 문체부에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금강산에서 개최된 새해 첫 남북 간 민간 교류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남과 북의 국민들이 함께 해금강 일출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본격적인 남북 교류 재개의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에 따라 성사 여부와 시점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변적인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계종은 일단 신계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행 스님은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했을 때 조선불교도연맹 강수린 위원장과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북 이후엔 신계사 템플스테이의 가치와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강산 신계사의 템플스테이가 지어지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사찰 음식 전문 이렇게 하는 스님들도 가셔서 국제적인 그 손님들이 오신다든가 할 때 거기서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 발언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종종 공로패 수여식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국행 수륙제의 신계사 시연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제 계기가 되면은 우리 그 국행 수륙제도 거기서 한번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모임을 가지고 교류를 하다 보면 더 가까워지고 또 풀리지 않을 일도 풀리지 않을까. 세계인들이 가장 매력적인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꼽는 템플스테이가 남북이 손을 잡고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운영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구례 화엄사에 모여 1박 2일간 철야 정진을 함께하면서 신심을 가다듬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구례 화엄사에서 봉행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신년법회 현장에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구례 화엄사 각황전에 3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나랏일을 챙기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부처님같이 행하겠다며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공무원 불자들입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창립 19주년을 맞아 구례화엄사에서 1박 2일 일정의 신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회원들은 올해에도 수행과 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제가단체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극화라든지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 것이 다 좀 불심의 부족에서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심을 키우는 그런 좋은 계기가 이 화엄사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환영사에서 천년고찰이 질비한 불교의 성지 구례를 찾은 공무원 불자들을 격려하고 환영했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끌어온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적인 욕망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일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불자들은 전 화엄사 승가대학장 종곡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들으며 목민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불교를 믿고 불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유입니다. 우리를 묶어놨던 이 모든 잘못된 착각으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탈을 얻게 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저녁 공양 후 회원들은 경남 김해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법사의 특별 강연과 문화포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부산 대운사의 복합문화공간 쿠무다가 펼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즐기며 교우의 정을 나눴습니다. 회원들은 다란이 철야정진에 이어 새벽 예불과 암자 순례를 하며 국민을 감동시키는 공직자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기해년 새해 청년불자 양성과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동문회는 대학생 불자와 단체 장학금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대학교 불교동아리방 리모델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와 사단법인 대불은 지난 주말 동국대에서 정기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어 지난해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과 예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동문들의 신심 증장을 위한 대불 문화순례를 새로 시작한 데 이어서 이날은 후배 대불련 재학생과 단체에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집행에 돌입한 겁니다. 동문회 발전에 공적을 남긴 회원이 서거한 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문회 장례에 관한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동문들의 수행과 포교 원력을 다짐한 신년 하례회에서는 그동안 대불련 활동을 적극 지원해온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에게 시해 불망비가 봉정되기도 했습니다. 저 학생들이 우리 불교의 미래고 우리 대불련의 뿌리일 것입니다. 우리 동문회와 사단법인 그리고 대불련이 그야말로 하나의 축으로 연결해서 그 기반 위에 우리 50년의 그 비전,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중점 기획 사업으로는 지난해에 이어서 모두 4개 대학의 학생 친화적인 동아리방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또 대불련 지원 사업으로 대불련의 포교지인 캠퍼스 108 발간을 지원하고 토크 콘서트와 초청 강연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군 포교 지원 사업과 급식봉사, 자비의 쌀 모금 등 사회복지 사업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4개 대학을 함으로써 대불련 동아리방을 다 표준화시키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대불련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란 재정 확충을 위해 학번 단위로 각 10명이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후원하는 가칭 텐텐클럽 108 후원단 모집을 본격화하기로 한 점도 주목됩니다. 동문들의 화합을 다지는 제17회 전국 동문대회는 오는 6월 22일과 23일 전북 선운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넘어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대불련 총동문회가 올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불교 포교의 역량을 높일 인재를 뽑는 포교사 자격고시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서울 광진구 동대부여고를 비롯한 전국 9개 고사장에서 제24회 일반 포교사와 국제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1차 필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고시에는 일반 포교사 응시자 636명, 국제 포교사 응시자 40명 등 총 676명이 응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포교사로 거듭나시기를 또 바라고요. 특히 우리 종단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신행 집단이기도 하고 또 전법 단체이기도 한 이 포교사 분들이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고 또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부처님의 생애, 불교 개론 등 불교대학에서 사용되는 교재 범위 안에서 출제됐습니다. 필기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통과한 응시자는 활동평가, 연수과정, 면접을 거쳐 포교사 자격을 품수받게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만해 스님의 민족애와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40번째 만해 100일장이 열립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서울시와 함께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40회 만해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이번 100일장에는 시, 시조, 산문 분야의 전국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2,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우수자에게는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회의장상과 서울시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특히 고등부 우수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대학 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해 100일장은 지난 1979년 3월 1일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해마다 진행된 전국 유일의 100일장으로 국내 최다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경북 도청을 출입하는 여러 언론사의 현직 기자들이 천년고찰 안동 봉정사를 찾아 1박 2일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했습니다. 불교 문화와 수행자의 일상을 몸으로 느끼면서 지역 관광과 접목할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안동 봉정사를 찾은 사람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입니다. 잠시 펜대를 멈추고 천년고찰에서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교계 기자가 아닌 일반 취재 기자들이 단체로 템플스테이 체험에 나선 것은 이례적입니다. 경북 도청 이전과 함께 안동으로 옮겨온 우리 언론인들이 올해 4년차를 맞이하는데요. 산사에서의 명상 체험을 통해 스스로 화두 하나쯤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취재 현장인 경상북도의 관광 현실도 살펴보자는 뜻이 함께 모여 템플스테이를 함께 오게 됐습니다. 언론인들을 맞은 봉정사 주지 도륜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봉정사를 소개하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전통 산사와 불교 문화유산 그리고 템플스테이의 중요성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청 출입 기자 여러분들 모여서 템플스테이 하기는 쉽지 않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하고 또 이 자리에 한 군데 모여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니 우리 봉정사로서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기자들은 국보 제15호 극락전과 국보 제311호 대웅전 등 봉정사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산사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종교가 다른 기자들도 예불에 빠짐없이 참석해 합장을 했고 명상을 통해 취재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봉정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마음의 위안도 얻었고 명상 체험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 삶을 돌이켜보는 좋은 기회를 얻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봉정사 방문 20주년이 되는 올해 언론인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봉정사의 어떤 매력에 매료됐는지 전통 사찰과 불교 문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예, 20년 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봉정사를 방문해서 갖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이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경북 관광도 한국적인 전통미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인들은 수개보표를 갖고 각자 본명을 받아 지니며 봉정사에서의 템플스테이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통 사찰에서의 1박 2일간 체험은 언론을 통해 우리 불교를 제대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방장 후보에 조계종 원로의원 우송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로는 현 주지 경우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이 소식 청주 BBS 이호상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 총림 수덕사는 지난 23일 산중총회를 열고 우송 스님을 만장일치 방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우송 스님의 방장 추대는 총림법에 따라 다음 달쯤 중앙종회 결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됩니다. 이날 방장 후보 선출에는 157명의 소속 스님들 중에서 100명의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덕숭산에 그동안에 해온 가풍대로 넘치지 않게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자신이 먼저 앞서서 신심나게 환희심나게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장은 선교유를 두루 겸비한 승납 40년 이상의 비구로 20만 이상을 성만한 추앙받는 본분 종사라야 합니다. 우성 스님은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수덕사에서 인규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해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수덕사 주지와 제8대 중앙종회 의원, 능인선언 선언장, 덕숭 총림 수자 등을 역임하며 지난달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는 등 선승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에서는 차기 주지 선거를 위한 산중총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결과 현 주지 경우 스님은 전체 선거인단 132명 가운데 125명이 참석해 85표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중앙종회 의원 재한 스님은 선전했지만 34표를 얻으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무효표는 6표로 집계됐습니다. 미력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본사의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른 스님들 잘 모시고 대중 스님들 잘 외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재한 스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스님의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년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조계종의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 과정인 제56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이 지난 주말 제8교구 본사 직지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은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56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 고불식을 봉행하고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의 교육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수계 교육에는 남행자 46명, 여행자 23명으로 모두 69명의 행자가 입교했습니다. 행자들은 서원문 낭독을 통해 보살도를 행하여 불국정토 실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계 교육 기간 행자들은 스비와 3위 3인이 유리, 연불의식을 익히고 1보 1배, 3보 1배, 3000배 정진을 하며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5급 승가고시 합격한 행자들은 예비 스님, 즉 3위와 3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 천진암 어린이법회 천진날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경내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어린이 법회에 이어 2부엔 어린이 합창, 리코더 합주 등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스님은 어린이들이 절에 왔다고 해서 꼭 불자가 되라, 꼭 부처님을 믿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달을 잘 뜨도록, 잘 키워가도록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북살펴줘야 됩니다. 천진날의 어린이 법회는 지난해 재창립한 대불련 제주지부의 문지영 지부장이 지도교사를 맡으면서 재개돼 1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호국불교의 전통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폭넓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국군불교 총연합회가 마련한 세미나에서는 승군과 승병의 활동을 대승적 관점의 불살생 실천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의 대몽항쟁, 조선의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나라가 위태로울 때 스님들은 세속을 떠난 출가자 신부님에도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외적의 손에 죽어가는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중생을 고난에서 건져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과 호국의 본질을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승병을 불살생의 계율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대승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실천불교, 참여불교의 모습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호국불교 하면 어영불교 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스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호국불교는 우리가 참여불교로 그렇게 수용을 해야 된다. 실천불교로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국군불교 총신도회가 창립 19주년을 맞아 마련한 호국불교 세미나에서는 호국불교의 상징인 승병활동과 불살생 계율이 갖는 의미에 관한 논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승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침략자의 무자비한 사륙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불필요한 살생을 추구하는 불제자의 도리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왕권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호국행위가 아니라 스님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떨쳐 일어났다는 점, 또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정당성을 갖는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영규, 서산, 사명당, 임진왜란 때는 이제 승군들이 엄청난 활약을 하신 거 아시죠? 평양성 전투 같은 경우에도 조선군 6,000명 중에서 승군이 5,000명, 거의 80% 90%를 차지하게 되고. 군불총은 호국불교 계승발전 세미나에 이어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의 활성화는 한국 불교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군종교구에서는 젊은 층이 군에서 불교와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상황에서 호국불교의 계승자이자 국가안보의 간성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군불교 총신도회는 국가안보의 간성임을 잊지 않고 호국불교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불자 장병들의 불심 증장과 군의 신앙 전력화로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 종단 주요 스님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군법사, 신행단체, 예비역 불자연합회 등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55만 군장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군성법사의 의무이며 역할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인재불사를 통해 군장병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문화적으로는 큰 기여를 하는 가교 역할은 군불총의 임무일 것입니다. 군불총 창립 19주년 법회에는 박정희 전 일군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조계종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스님, 아태불교 문화원장 법산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상신 BBS 불교방송 사장 등 불교계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섰던 호국불교의 전통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더욱 폭넓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대구지구 제19대 이부철 회장 취임법회가 대구 보현사 천불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부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현하기 위해 화합의 장을 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지구 증인은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무럭무럭 자라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의미를 맺어 바람이 불어도 강풍이 불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되어 불태전 신심을 안고 열심히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보현사 주지 심담 스님은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 삼아 대구 지역 청년불자들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뜻을 받들어 지난 1920년 창립된 대한불교 청년회는 전국에 13개 지구를 두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 보성선원이
보물급 보유 유물을 전시 보관하기 위한 보호각을 조성했습니다. 보호각은 연 면적 373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유물 전시실과 수장고 등이 들어섰습니다. 전시실에는 보물 1802호 보성선언 목조 석가열의 3존 좌상과 1802호 복장 전적이 봉안됐습니다. 낙성식에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보성선언 주지 한북 스님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지금 이 시간에도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레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비핵화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이후에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뒤를 따를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벌써부터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물론 기차를 타고 대륙 여행을 꿈꾸는 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월 25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